자, 반갑습니다. 자극의 전달과 신경계에 대해서 이제 강좌를 해보고자 하는 광주 중앙고등학생 제3학년생 김민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이제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이 신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요. 이제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이 뉴런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신경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를 요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 신경세포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 보면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그림과 같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게 내 몸속에 있다고 하면서. 그럼 차근히 얘의 구조를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은 우리 이 몸체에 붙어 있는 이 머리 쪽에 붙어 있는 이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얘를 뭐라 하냐면요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그냥 정말 가지같이 생겼기 때문에 가지돌기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가 흥분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 흥분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수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머리를 보시게 될 건데, 이 머리를 뭐라 하냐? 신경세포의 체가 뭐죠? 우리 몸체 할 때 그 체입니다. 신경세포의 몸체다 해서 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몸체는요, 핵과요, 그리고 세포 소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얘도 엄연한 세포기 때문에 세포 소기관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알아낼 수 있는 게 물질 대사를 한다 라는 걸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 동그란 녀석, 이거는 그냥 핵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죠? 핵은 이제 유전물질과 유전물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인절미 같이 생긴 요 동그란 녀석들, 이게 뭐냐? 바로 마리집 신경이라고 합니다. 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마리집은요, 이 슈반 세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슈반 세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시에 이제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절연체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어떤 전기적인 그런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뭐냐? 사실 이게 우리가 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 자극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때 이제 이 바깥에 있는 우리 세포 체계에 있는 이온들과 막 이온 교환을 하면서 이 막 자극을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자극을 좀 막는 이 이온이 이렇게 이온 교환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막는 그런 절연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세포이기 때문에 핵이 존재합니다. 자, 다음에 볼 것은요, 이 동그란 마리집이 감싸고 있지 않은 이 부분, 이걸 뭐라 하냐? 이거는요,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정말 특이하죠. 왜 그럴까? 이 랑비에라는 사람이 발견한 결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죠, 그냥 랑비에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이냐? 이거는요 이제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이 축삭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얘의 이 길쭉한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줄기, 이게 그 축이요 굴대축의 사기, 동아줄 사기거든요. 동아줄하면 그 이렇게 밧줄처럼 이렇게 꽤 말려져 있는 그거 있잖아요. 아마 마리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뉴런은 뭐 이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뉴런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뉴런의 종류라는 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전체적인 특징을 보는 이 신경을 구분짓는 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그냥 이렇게 얘 축삭돌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길게 그리고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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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봅시다. 아까 보셨는데 이 동그란 것이 무엇이냐? 마리집 신경입니다. 근데 이 신경 중에는요 이 마리집 신경이 말려있지 않은 민 마리집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왜 민마리집이냐? 우리 껍질이 없는 달팽이를 뭐라고 합니까? 민달팽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도 민마리집 신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마리집이 있는 녀석은 마리집 신경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얘네 둘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마리집을 보시면 되겠고요. 마리집이 없네. 그럼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마리집이 있네. 그럼 마리집 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징이 뭐냐? 우리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뭔가 이렇게 자극을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끝까지 보내는 그런 역할을 얘가 수행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온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이온 교환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면서 내가 이렇게 쭉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극을 전파하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는 아까 얘가 절연체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온 교환이 일어나지가 못해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교환을 하다가 못해. 그러면 뛰어가야겠다. 와, 신기하죠? 이렇게 이 그 절연체가 없는 마리집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얘네가 더 빠르게 흥분을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느리다. 뭐가? 전도. 이게 자극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이제 전도라고 하는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빠르다. 뭐가? 전도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도 과정을 뭐라 하냐? 또 도약 전도라고 합니다. 도약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약간 뭔가 이 토끼와 거북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북이는 이렇게 이렇게 기어가고 토끼는 껑충 뛰어다니죠. 그러면 당연히 이 토끼가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 신경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구심성 뉴런과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 그리고 또 연합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심성 뉴런은 뭐라 하냐? 또 감각 뉴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원심성 뉴런은 운동 뉴런이라고 하기도 해요. 얘는 그냥 연합 뉴런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이해를 할 건데, 우리 피부라는 감각기가 있습니다. 그럼 피부가 이 자극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뉴런이 이렇게 있겠죠. 자극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근데 이 친구는요,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피부를 통해, 감각기를 통해 받아들이는 친구는 이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얘가 뭐냐? 바로 이제 감각 뉴런, 즉 구심성 뉴런이다. 발음이 너무 구심성 뉴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감각기를 이렇게 통해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또 이 연합 뉴런, 그림이 조금 너무 그렇긴 한데, 네, 연합 뉴런에 보내게 됩니다. 이 연합 뉴런은요, 이 마리집 신경이 감싸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되게 짧습니다. 얘는 뇌와 척수를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는 말초신경을 구성을 합니다. 얘는 중추신경을 구성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합뉴런에서 또 이렇게 자극을 받아들인 걸 보내면은 이게 그림을 양해 좀 해주세요. 자, 이런 녀석한테 또 그 자극을 보냅니다. 그럼 이 친구가 자극을 받고 우리의 그 운동기, 반응기라고도 하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손을 움직이다든지 뭐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반응을 촉진시킨다 해서 운동 뉴런이다. 또 원심성 뉴런이죠. 라고 하게 됩니다. 얘도 그 구심성 뉴런과 마찬가지로 말초신경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이름이.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 어떨 땐 헷갈릴 때도 있어요. 감각 뉴런, 구심성 뉴런, 운동 뉴런, 원심성 뉴런. 너무 이게 좀 그렇죠. 그러면 이 앞글자 따서 외우세요, 그냥. 초성, 이응, 기역. 감각 뉴런은 구심성 뉴런이다. 운동 뉴런은 원심성 뉴런이다. 그리고 또 얘네가 하는 역할을 좀 토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우리 이렇게 한 점에서부터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물리를 안에서 잘 모르겠긴 한데, 그거를 이제 원심이라고 하잖아요. 원심력. 원심 분리기 할 때 그 원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이렇게 받아들인 자극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좀 운동기가 뭘 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구심력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자극을 받아들인다 라고 해서 이 구심성 뉴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 뉴런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안 말한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그 전도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극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얘네가 전도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얘는 양방향으로 일어나요.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요놈은요, 이 신경세포체잖아요.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다시 그 자극을. 근데 얘는 이 요 족삭돌기 말단에서 어떤 이제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서 또 이렇게 전달을 해서 자극을 전달을 해서 얘가 또 전도를 일어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극은 자극이래. 왜 이러지? 네. 전도는요. 한 뉴런 내에서만 흥분 자극이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달은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특이한 게 얘는 양방향으로 이동하지만 얘는 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동하죠, 전도는. 근데 이렇게 전달은 여기서는 일어날 수가 없고요, 여기서는 가능하다 해서 한 방향 양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아까 여기서 무슨 물질을 분비해서 전달이라는 과정을 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틈새 있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요 틈새를 뭐라 하냐, 바로 시냅스, 접속 부위, 뉴런과 뉴런 사이 그 부위를 이제 시냅스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얘는요, 속도가 빨라요. 전도는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 얘가 약간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전선인데 이 전류가 되게 빠르게 흐를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이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서 흐르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전기가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볼 건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요. 약간 이 순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뉴런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 뉴런의 평상시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하거든요. 바깥은 플러스 전화를 띄고 안은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 그런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이따가 이제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이렇게 좀 순서만 좀 어떻게 전도가 되는지를 알면은 이게 자극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평상시 분극 상태에서 이제 또 이 자극을 받은 부위가 전위가 역전이 돼요. 그러면 안이 플러스를 띄고 바깥이 마이너스를 띄겠죠. 이 상태를 탈분극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옆은 아직 분극 상태이겠죠. 여기는 그대로 아직 안이 마이너스고 바깥이 플러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아까 전도가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럼 그 자극이 신호가 옆으로 전달이 되면서 옆은 이제 또 탈분극 상태를 띠게 된다. 전위가 역전이 된. 그리고 여기는 다시 이제 자신의 이제 전위를 되찾는 약간 재분극 상태가 되게 됩니다.
다시 분극 상태가 되려 한다 해서 재분극 상태가 됩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흥분의 전도 과정입니다. 우리 아까 말했다시피 자극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뉴런의 평상시 상태를 분극 상태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휴지 전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아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했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전위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70mV를 띄게 됩니다.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 보면요, 이게 우리 몸 이 뉴런에 존재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거든요. 나트륨 칼륨 펌프인데 얘가 나트륨을 3개씩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을 2개씩 안으로 들여옵니다. 그러면 이 나트륨과 칼륨 둘 다 플러스 이온이긴 하지만 3개를 내보내고 안에를 2개를 들여오면 당연히 전위차가 날 수밖에 없겠죠. 막전이라는 게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세포막을 기준으로 이 바깥의 전위와 이 안의 전위의 차이를 이제 막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70mV를 띄게 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나트륨 통로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 나트륨 통로가 이 분극 상태에서는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 나트륨이 어떤 아무 작용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칼륨 펌프도 있거든요. 이 칼륨 펌프는 이 분극 상태에선 살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칼륨이 조금은 밖으로 나가긴 합니다만 정말 조금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를 이제 분극 상태다라고 설명을 지금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극을 받으면 뭐라 했죠? 자극을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된다 했죠? 탈분극 상태가 되게 됩니다. 탈분극 상태를 이제 또 활동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탈분극 상태. 우리 아까 펌프에 인해서 이제 내부는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자극이 주어지면 왜 그렇게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극이 주어지면 우리 아까 이 닫혀있던 나트륨 이 통로가 갑자기 얘가 열리게 돼요. 자극이 주어져서. 그러면 우리 바깥에 많은 나트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고농도의 이제 나트륨 이온들이 이 저농도 쪽으로 이동을 일제히 하게 되면서 이 나트륨 이온들이 막 안으로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칼륨 이온도 있잖아요. 물론 조금씩 나가기는 했었지만 칼륨 이온이 있으니까 전위가 이 안쪽이 좀 더 플러스 전위를 띄게 되겠죠. 그래서 이 탈분극 상태에서의 전위가 어떻게 되냐? 플러스 30mV의 전위를 띄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이 바깥보다 플러스 전위를 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칼륨 통로는 그대로 이 분극 상태가 그대로 조금만 열려 있고 이 나트륨 통로가 갑자기 이렇게 쑥 열려버리게 된다. 그래서 나트륨이 확산을 해서 이 확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위가 역전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탈분극 상태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 재분극 상태가 되거든요. 분극 상태로 돌아가려는 거겠죠. 재분극이니까 이름이. 근데 이 재분극 상태는 좀 특이한 게 분명 분극으로 되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80mV를 띱니다. 이 뉴런 세포막 안 이 전위가 마이너스 80mV를 띄게 됩니다. 분극보다 더 낮은 전위를 띄고 있죠. 그래서 재분극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나트리움 이 통로가 자극을 받으면 막 열렸었잖아요.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니까 자극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다시 닫히게 되겠죠. 근데 우리 학교문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엄청 쾅 하고 닫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살짝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나트륨 통로가 막 쾅 하고 닫히면은 얘가 좀 크게 열려요. 이번에는 칼륨 통로가 크게 열립니다. 그리고 그 이 닫히기 전까지 이렇게 들어왔던 나트륨 이온들이 여기 안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포래 그 뉴런 이 안에가 뉴런 내부가 마이너스 전위를 띠는 이유가 그런 상대적인 차도 있지만 여기 안에 음전화 단백질도 존재가 하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 칼륨 이온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얘가 좀 상대적으로 덜 나갔던 건데 칼륨 이온이 얘가 이 자리를 나트륨 이온이 나트륨 이온이 새로운 짝이 되면서 칼륨 이온들은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네를 이제 좀 구속하고 있던 그런 구속구들이 없어졌어. 그럼 얘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통로까지 더 크게 열렸어. 그러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된다. 엄청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0mV라는 이 분극 상태보다 더 낮은 전위를 띠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차피 이제 또 시간 지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분극 상태로 회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활동 전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흥분의 전도 과정의 그래프를 볼 건데요. 저희 그래프 보시면 막전이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리고 시간이 밀리세컨드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극을 준 지점이고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배워서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80mV면 뭐죠? 탈분극이래. 죄송합니다. 재분극 상태죠. 원래 분극 상태의 전위보다 더 전위가 내려간 재분극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30mV는 뭐다? 탈분극 상태이다. 분극 상태를 벗어난 플러스 30mV의 탈분극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점은 그냥 분극 상태겠죠. 원래 뉴런의 상태인 분극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 흥분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축삭돌기 말단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서 전달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 자극이 이 위쪽부터 내려와서 여기에 자극이 주어지면요. 여기 안에
요 신경 전달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시냅스 소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냅스 소포가 이 자극을 받으면 얘 막에 여기에서 결합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막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신경 전달 물질들을 받아들이고 막 그 탈분극 상태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탈분극 상태가 일어나면 얘네가 또 요 전달을 통해서 신호를 받아들이고 또 전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전달이 일어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 자꾸 절달이라는데 좀 죄송해요.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쓰였는데 얘네가 계속 이렇게 남아 있으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자극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다시 없어지거나 아니면 여기로 재흡수돼서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